그러니까 이제 원리를 모르면 기적이죠. 근데 원리를 알면 물론 이게 미세하고 눈에 잘 안 보이는 특징이 있을 뿐 저는 원리가 선명해요. 암 환자가 암을 극복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것은 뭐 이론이 아니라 암을 극복한 분들의 인터뷰 얘기들을 제가 많이 해보고 듣고 한 결과를 모아보면 뭐 검증이 됩니다.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암을 겪으면서 두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분한테는 너무 부럽고 또는 어떨 때는 약간 약올르는 마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암은 나의 인생에 있어서 축복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암을 겪지 않았다면 몰랐을 내가 진짜 나답게 사는 법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인데요. 그것을 다시 좀 표현한다면 암은 표면의 병이 아니고 중간 정도도 아니고 저 깊은 근원의 에너지, 무의식의 에너지, 유전자, 습관의 변이 질환이란 말이죠. 근데 그거를 어찌됐든 내 온 마음과 몸을 통해서 극복하게 되면 그 다음의 삶은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요. 그건 뭐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걸 극복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마치 짠 듯이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선명해요. 그전에는 내 무의식이 나한테 주 관심도 아니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 지냈다면 이제는 눈에 잘 안 느껴지고 귀에 잘 안 들렸던 나를 구성하는 토대가 되는 무의식을 내 삶의 전체에 편입이 돼 있고 그거를 내가 주인으로서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갖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기분이 들고 몰랐던 내 주변의 많은 것들의 감사함, 아름다움을 많이 느낀다고들 얘기하세요.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식이 몸에 좋다지만 섭취가 힘든 암 환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시기로 어쩔 수 없다는 말은 맛이 없어서 이런 것이 아니라면 맛이 없는 거는 사실은 인식을 바꿈에 따라 다르게 느껴져요. 암환우들 처음에 이렇게 심심하고 맛없는 걸 먹어야 돼요 하는데 정확한 원리와 이걸 이해하고 또 한번 체크하면서 몸이 좋아지는 경험을 느끼면 와 이게 이렇게 신선하고 오래 씹으니까 깊은 맛이 나는 줄 몰랐어요. 이렇게 바뀔 수 있어서 내가 못 먹어 라고 하는 그 고정관념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거 하나와 두 번째는 뭐 여러 가지 몸적인 상황 때문에 취할 수 없다면 그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암을 치료하는 것에 5가지 방법이 있다. 이게 암은 생활 습관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무슨 습관인가? 1번이 호흡 습관이고요. 2번이 수면 습관이고요. 3번이 음식 습관이고요. 4번이 운동 습관이고요. 5번이 대인관계 습관입니다. 이걸 뭐 배점을 5개니까 20점만이라고 하더라도 음식이 내가 일시적으로 현재 상태는 못한다면 다 이뤄도 20점 손해일 뿐이고요. 80점이면 충분히 합격합니다. 그게 절대적인 거라는 생각을 좀 내려놓으면 좋겠고요. 또 음식을 못 먹는다는 걸 조금 깊이 들어가면 고정관념 때문에 못 먹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이게 맛없어서 나는 절대 못 먹겠어요. 이것이 진짜 못 먹는 게 아니라 그 인식의 고정관념 때문일 때도 많다. 그리고 그 외에 그것 말고도 아까 말한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해내면 우리의 유전자는 지금 이 5가지 습관에 정확히 반응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병원에서도 포기한 사기암이나 말기암이 사라지는 이유,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원리를 모르면 기적이죠. 근데 원리를 알면 물론 이게 미세하고 눈에 잘 안 보이는 특징이 있을 뿐 저는 원리가 선명해요. 그 원리를 따르면 당연히 나았겠고 이분이 나은 이유는 정확히 알겠어요. 이렇게 저는 보는 건데요.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한 5가지 습관이 핵심입니다. 제일 쉬운 걸 우리는 주로 이제 첫 번째 음식 습관을 들죠. 예를 들어서 약도 일종의 먹는 거라면 음식일 수 있고요. 그 습관이 전부는 아닙니다. 좋은 시작이고 제일 편한 시작이고 그런 시작이긴 하지만 그걸로부터 시작해서 좀 더 나아가서 운동 습관, 그 다음 2번째 쉬운 게 운동 습관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만만치 않아요. 호흡 습관, 수면 습관. 수면 나 잘 자려고 해도 수면은 매우 무의식적이에요. 오늘부터 잘 자야지 하고 막 이를 악물고 하면 잘 자지지 않잖아요. 오히려
아무런 것 없이 툭 내려놔야 되는데 이를 악무는 게 쉽지 이완하는 게 어렵잖아요. 이제 그것도 근데 방법이 있어요. 인류의 위대한 스승들이 그런 것들을 다 정말 잘 안내해 놨어요. 그런 지혜를 다 모으면 이제 방금 말한 호흡 습관, 수면 습관,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대인관계 습관입니다. 아까 나머지 4개는 나 혼자만 어떻게 해도 돼요. 근데 대인관계 습관은 혼자 살 수가 없다 보니까 인간 관계 속에서 또 뭔가 화가 나고 긴장이 되고 이러면 또 아까 말한 이것들이 좀 또 영향을 입으니까 결국은 대인관계 습관도 뭐 100점 만점은 아닙니다. 적어도 장기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정도까지는 배우고 익히면요 훨씬 삶이 편안해져요. 이완이 돼요. 그렇게 되는 것을 주 과목으로 보면 좋겠어요. 무슨 항암제를 해야 되는지, 무슨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를 조금 떠나서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퇴학교 구독자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제가 은퇴학교에서 나온 여러 컨텐츠를 보면서 많은 기여와 역할이 있다라고 감사를 표하고 싶었습니다. 보면서 뭔가 중요한 정보에 목말랐던 분들한테는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것이어서 그 기여에 감사드리고 싶고요. 오늘 제가 얘기하는 내용도 물론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 내용의 문자 뒤에 말 뒤에 숨어 있는 의도가 잘 전달되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래도 하나의 계기가 돼서 제가 말하는 이런 분야에 대한 공부하는 하나의 디딤돌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암은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말했듯이 고치지 못할 질병은 없다. 고치지 않는 습관이 있을 뿐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사기, 암은 제외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답이 있고요. 그 답의 핵심은 습관입니다. 습관은 다시 말하면 무의식적 반복 패턴인데요. 나도 모르게 하는. 그래서 너무 어렵다고 생각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면 암 치료와 더불어 엄청난 성장을 하시게 될 거예요. 삶에. 너무너무 그래서 대부분의 암 치유를 온전하게 한 사람들이 암이 나한테 최고의 선물이었다? 암은 너무나 고마운 존재였다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고통을 겪는 암 한우분들은 이 말이 너무나 부럽기도 하고 약오르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 길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꼭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예.